안녕하세요.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주말까지, 오늘까지 뭐 이렇게 좀 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조금 시원해진대요. 아침 기온도 이제 조금 아침 저녁은 서늘하고 해가 안 뜨는 때는 시원해요. 그 다음에 날 한낮은 좀 덥겠죠. 아직은 9월이니까요. 자, 9월 막바지 조금 우리 힘내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가도록 해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의론과 같이 가시죠. 자, 24년 법무사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법무사 얼마 안 됐죠? 자, 문제 볼게요. 자, 법무사 문제에서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전반적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판례를 조금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볼게요. 신체의 자유. 자, 기본적으로 헌법조문은 12조, 그 다음에 13조, 그 다음에 27조, 사항의 무죄 추정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무죄 추정권이라는 거 요거 8차 때 50하고 때 들어왔죠. 그래서 13조 1항 2항 3항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항에 행위시법 있고 주의 있고, 그 다음에 이중처벌 금지, 이중처벌은 금지합니다. 좀 좁지만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소급입법 금지, 소급입법은 금지합니다. 저 소급입법 금지는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하는, 자, 그래서 헌법에는 진정소급입법 금지, 따라서 소급입법을 통해서 입법으로, 자, 재산권은 박탈하지 말고 참정권을 제한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앞뒤로 바꿔서 많이 내니까 잘 외우셔야 돼요. 사망의 뭐 연좌제 금지다. 이렇게 갖고 모두 사망으로 돼 있고, 요 글씨 요렇게 갖고 돼 있는 거 재헌헌법도 쭉 있었던 건 아니죠. 연좌제는 뭐 50학 때 들어왔던 내용이니까요. 갖고 이런 식으로 조문이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12조 1항, 자, 적법절차 원칙. 요거는 현행 헌법 9차 6공화국 때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적법절차 원칙이라고 해놓고, 원칙을, 자,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자,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신문,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법률은 가능하다. 뒤집으면 그렇게 되죠. 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 보완 처분, 강제노역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적법절차 원칙에서 이거는 원칙이에요. 이거 12조 1항 전문과 후문으로 나눠져 있고, 후문의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건 원칙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영역에서 쓰니까 단순히 행정 영역, 그러니까 형사 영역뿐만 아니라 행정, 입법 다 쓴다. 그 중에 행정 영역도 당연히 이제 구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거기서부터 행정 영역 구속에도 적법절차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요 법률과 적법한 절차로 했으니까 조금 더 엄중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왜? 법률만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까지 있어야 되니까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 보완 처분, 강제노역 받지 않는다. 이거는 형사 절차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적법절차 원칙을 조금 더 엄중하게, 가중되게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문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항의 불이익,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은 금지해도 된다. 형사상 불이익이에요. 형사상, 자신의 범죄에 관한 범죄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타인의 범죄 증언이죠. 그건 불이익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 불이익 진술 금지 원칙은 형사상, 그것도 자신의 범죄에 관련해서, 하지만 장소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장소에서, 절차에서 자, 이렇게 불이익한 진술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이익 진술 금지 원칙, 자기부재 금지 원칙, 영미법에서 넘어온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자, 이거 중요하죠. 영장제도. 이게 형사, 그러니까 행정상 즉시강제, 여기엔 당연히 안 되죠. 여기는 안 되고요. 형사상 강제, 이런 절차에서는 이건 가능하죠. 이건 해야죠. 당연히 적용돼야죠. 여긴 적용돼야죠. 형사상 강제 절차에서는 영장 제도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행정상 즉시강제, 형사상, 비형사상 또는 비형벌적, 여기에는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비형벌적,
제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음주 측정이라든지 음주 측정 땀이 좀 나서요. 자, 음주 측정이라든지 소변 채취, 그다음에 지문 채취, 그다음에 혈액 채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래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뭐 영장죄를 적용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많이 나와. 비형벌적 제재라든지 형사상 즉시 강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상 제재, 강제 이런 데서는 영장주의 적용받아야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장주의에 관한 조문이 12조 3항이 있고 또 이거는 검사의 심청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하는 허가하는 허가장이고 그에 반해서 법원에서 직접 그래서 12조 1항에 그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 발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12조 1항이 근거죠. 그 다음에 16조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그 다음에 18조 통신에 관한 감청영장,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조문에 영장 제도에 관한 근거 조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허가장, 그다음에 현행범, 그다음에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긴급 체포의 경우는 체포를 하되 영장이 없이 그 다음에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영장 없이 체포했을 때는 48시간 이내 구금 영장을 따로 받지 않으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체포 영장은 요게 48시간에 그런 어떤 체포 영장 없이 48시간만 현행범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48시간 이후에도 계속 구금을 하고 싶으면 구속 영장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2조 3항은 체포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주거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주거를 압수수색하면 안 되고요. 12조 3항에 체포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통신에 관한 감청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청 영장도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법적 근거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조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따로 테마를 따로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러면 여기서는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하지만 수용자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수용자, 이미 형이 확정돼서 집행 중인 자는 이거 27조. 재판 청구권에 가서 찾으셔야 되고 여기는 수용자가 되기 전에 피내사자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특히 구속된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구금이라고 안 돼 있어요. 구금이라고. 구속이라고 써 있으니까 행정 절차에서도 따라서 난민 신청했다가 거부받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거 판례 위주로 좀 보시는 거예요. 지금 판례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따로 변조권은 굉장히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기 조문 위주로 설명이니까요. 12조 5항. 이거 미란다 원칙. 다른 말로 고지제도라고 하죠. 고지제도. 그 다음에 가족 등에게는 통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고지제도도 사전 고지도 가능하고 사후 고지 가능합니다. 언제요? 체포 이후에. 체포하기 전에 고지해도 되고. 12조 6항. 이거 체포 구속 적부심사죠. 체포 구속 적부심사. 이게 피의자라고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위헌 결정 받고 나서 헌법 프라치 결정 받고 나서 예외적으로 전격 기소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도 가능하다. 이거는 전격 기소 시에 피의자 신분이 벗어나서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브라치 결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체포구속 적부심사 재헌헌법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7차 때 삭제됐다가 8차 때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 그래서 폐지. 이건 따로 암기하셔야 되고 12조 7항에 이거는 증거재판주의. 하지만 유일한 증거가 자백밖에 없을 때 자백일 게 이거를 뜨는 정식 재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약식 재판 같은 건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조문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조문 정리하면서 관련된 판례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조문 하나하나 꼼꼼히 낱낱이 잘 보셔야 되는 건 12조 1항 특히 13조 2항 소고비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하지 말고 소고비법에 의한 참정권을 제한하지 말자. 재산권을 제한 아니고 재산권은 박탈, 참정권은 제한이지 참정권을 박탈하지 말며 이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조문 암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또 거기다가 행위시법주의에 근거해서 죄형법정주의도 나오죠. 적법철차 원칙과 행위시법주의 이렇게 갖고 여기서는 법치주의.
그 안에는 적법, 절차, 영미법에서 넘어온 거고,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절차가 법에 써 있으니까 적법 절차 그러니까 저 법치주의 맞죠. 그럼 다만 이제 적정할 것까지 요구하는 거죠. 법치주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조문을 찾아라 37조 2항의 법률로서 또 12조 13조 1항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근거를 찾고, 특히 13조 1항과 12조 1항은 적법 절차와 13조 1항의 죄형 법정주의까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셨으면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수용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최창살 격리실 안에서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출정 개호 교도관을 통해 수용자에게 양손 수갑을 함께 앞으로 사용한 후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일단 민사재판에 출정을 했다 해도, 자, 도주 의뢰도 있잖아요. 민사재판에 있다 해서 뭐 그렇다 해서 도주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특히 법정 대기실이든 아니면 방청석에 앉아있든 개호를 사용하는 건 반하지 않아요. 판례 2개 있어. 두 번째, 과태료 행정질서벌. 이건 형벌이 아니죠.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규제법이에요. 3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는, 자, 일단은 각급선관위 의원, 직원이 선거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영장이 아니라 이건 피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 조사를 위한 거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4번, 선거관리위원회 허위 보고. 일단은 회계 책임자 형사처벌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자, 회계 책임자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금지하는 진술강요에 해당한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허위 보고한 정당의 회계 책임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 일반적인 기본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건 자, 진술강요에 그러니까 보고물을 부과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금지에 해당되는 진술강요. 이게 진술강요라는 거 12조 2항이죠. 이게 행정 절차든 또는 입법에 관한 입법부 안에서의, 자, 증언 감정을 위한 이렇게, 자, 조사, 감사든 요럴 때든 관계없어요. 어디서든 자신의 형사상 범죄라면 당연히 진술강요에 해당됩니다. 왜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보고물을 부과하는 거 진술거부권의 금지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마지막, 헌법상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체포, 구속을 당한 피의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인데, 그래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접견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변호인 데려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판례 변경이 있었잖아요. 판례 변경에 따라서 과거에는, 종전에는 이거 기본권이 아니다, 법률상 권리다, 이렇게 했다가 권리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판례가 변경됐죠. 최근 판례 변경에 따라 변경. 그래서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아니 이렇게 가는 건 기본권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가는 건 기본권이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차피 피내사자든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아니, 변호인 데려는 자와 선임을 하고 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서 선임을 하는 건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달리 봅니까? 그래서 옛날에 요거를 법률상 권리로 봤다가 최근에는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는 판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요걸 정답으로 냈네요. 자, 이렇게 해갖고 옳지 않은 거 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판례 문제고 조문 문제를 잘 섞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체의 자유 내용도 많고 할 판례도 많아요. 독자적으로 뭐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아예 한 문제로도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 좀 땀도 나고 조금 이상해요. 콧물이 나가지고 좀 숨이 좀 가쁘네요.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내일도 뵙겠습니다.